조비의 최근 행보, 또 미래 비전, 다가올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과 함께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조비의 그 상용화 준비 단계, 또 글로벌 시장 공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개 시연을 통해서 기술 검증은 또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eVTOL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이런 흐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조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 새로운 장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는데요. 조비의 전략이나 뭐 대외 메시지, 마케팅 방식까지 모든 게 이전과는 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기술 개발에 막 집중하던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실제 운영, 그리고 대중에게 다가서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네, 분석가는 특히 앞으로 한 6개월, 12개월, 길게는 18개월 이 기간이 조비에게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랄까 단기적인 주가 등락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요. 조비라는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eVTOL이라는 산업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변화 그 큰 그림에서 지금을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장기적인 관점이요. 네, 분석가가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장기 투자자다. 매일의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 딱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거대한 변화를 향한 구체적인 움직임, 그중 하나로 자료에서는 헬리콥터 모빌리티 플랫폼, 블레이드, 인수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맞아요. 블레이드 인수. 이게 단순히 뭐 사업 영역 넓힌 거 그게 아니라 eVTO의 상용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퍼즐 조각을 맞춘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블레이드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짚어주시죠. 아, 블레이드요. 이 회사는 이미 수년 동안 뉴욕 같은 주요 도시에서 헬리콥터나 전세기를 이용해서 민간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기업이에요. 아, 이미 운영 경험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예약 앱이 아니라 실제 운행 관리나 고객 응대, 또 이착륙 지점 운영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된 회사죠. 조비가 이 회사를 인수한 건 그러니까 단순히 노선 확보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블레이드가 가진 그 실제 운영 경험, 인프라, 그리고 기존 고객 기반까지 이걸 다 흡수하겠다는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기술력에다가 실제 운영 능력까지 더하겠다. 그렇죠. 최첨단 항공기 기술이랑 실제 운용 서비스 운영 능력 이걸 딱 결합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만 합친 게 아니라 실제로 두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모습도 보여줬다고요. 라이더컵 골프 대회에서 통합 운영 사례가 나왔던데요. 네, 맞아요. 라이더컵 사례가 조비의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조비의 eVTOL 항공기 있잖아요. S4 모델. 네. 이게 그냥 행사장에 떡하니 전시만 된 게 아니고요. 블레이드의 기존 헬리콥터 서비스랑 같이 실제 관람객 이동을 위한 교통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 운영될 계획을 시뮬레이션하고 또 시연까지 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실제 운영처럼요? 네, 자료 보면 블레이드 운영팀이랑 조비 기술팀이 함께 비행 계획 짜고 지상 조업, 승객 관리 시나리오까지 다 설계하고 조율했다고 하거든요. 이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조비가 스스로를 더 이상 그냥 항공기 만드는 회사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운항 경험까지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 운영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부 역량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적으로 대중의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오사카 엑스포 2025 시연. 이게 그야말로 전환점이었다. 이런 평가던데요. 맞습니다. 오사카 엑스포 시연은 조비의 글로벌 인지도 높이고 또 eVTOL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전까지 일본에서는 eVTOL이 좀 뭐랄까 비현실적인 거, 약간 만화 같은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엑스포 행사장에서 그것도 매일 수십만 명 관람객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제 비행이 딱 이루어지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오사카 주지사가 이건 뭐 당장이라도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기시다 총리까지 직접 방문해서 관련 영상을 공유할 정도였다면
와, 파급력이 정말 상당했겠네요. 네, 총리까지요. 이건 단순히 규제 당국이나 잠재 투자자들만 염두에 둔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시연은 기술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일반 대중, 그러니까 잠재적인 미래 고객들한테 야, 비행택시 시대 진짜 오고 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한 거예요. 대중들에게 직접요? 네, 매일 20만 명이 방문하는 엑스포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특히 사람들이 놀랄 만큼 조용했다는 점이 강조돼요. 이 비행 영상이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조비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얻은 거죠. 대중과의 직접 소통, 이게 중요했군요. 그런데 오사카처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큰 행사 말고도 좀 더 의미 있는 내부 행사도 있었다면서요. 바로 조비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시연이요. 이건 어떤 의미였나요? 아, 살리나스 시연. 그거는 조비의 좀 인간적인 얼굴을 보여준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의 심장부 같은 그 살리나스 지역에서 직원들 가족, 친구들,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 초청해서 비행을 선보인 거죠. 아, 직원 가족들까지요? 네. CEO 조벤 비버트가 딱딱한 정장 대신에 편안한 티셔츠랑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나서 오늘은 우리 기술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행사가 단순 기술 시연을 넘어서서 그동안 헌신해온 직원들하고 그 가족들한테 감사 표시하고 자부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술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의 노력을 조명한 겁니다. 와, 의미가 깊네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인상적인 비행을 보여줬다고 하던데요. 마리나 공항에서 살리나스 공항까지 날아가면서 수직 이륙 후에 완전히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고 공중에서 정밀하게 제자리 비행, 그러니까 호버링을 몇 분간 유지하다가 다시 이륙해서 수평 비행으로 복귀하는 그 전 과정을 시연했다고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시연은 조비 항공기의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특히 eVTOL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전환 비행이 있잖아요. 네, 전환 비행. 수직 이륙 후에 날개를 써서 효율적인 수평 비행으로 매끄럽게 바꾸는 능력, 그리고 다시 착륙하려고 수직 비행 모드로 돌아오는 과정. 이걸 아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공중에서 기술을 좌우로 트는 요인 기동까지 포함해서 정밀 호버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거. 이거는 복잡한 도심 환경이나 지정된 버티포트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안정성이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소음 수준이었어요. 자료 보면 비행 중에도 지상에 있는 관중들 목소리가 영상에 선명하게 녹음될 정도였다고 해요. 엄청 조용했다는 거죠. 이야, 비행기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그렇죠. 분석가는 이걸 현재까지 공개된 어떤 eVTOL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수준의 정밀 제어 능력과 정숙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를 넘어서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안정성, 정숙성까지 증명한 셈이네요. 직원들 노고에 보답하고 브랜드의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동시에 기술력까지 과시한 정말 여러 층위의 의미가 있는 행사였군요. 맞습니다. 오사카에서의 대외적인 성공, 살리나스에서의 내부 결속 다지기, 여기에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대규모 대중접촉 행사도 있었죠. 바로 오스틴에서 열린 F1 그랑프리였습니다. 네, 오스틴 F1 그랑프리. 여기서의 활동은 조비가 대중 속으로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 관람객이 모이는 이 큰 이벤트 현장에 실제 크기 항공기 목업을 전시하고 탑승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부스까지 운영했으니까요. 추산 관람객이 4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엄청난 노출 효과를 기대했겠죠. 현장에서 마케팅팀 직원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생생하게 중계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대대적인 언론 홍보 이런 것보다는 현장 경험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 여기에 집중하는 이른바 조용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방식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건 조비가 이제 자사 기술과 비전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고요. 또 전통적인 미디어 필터를 거치기보다는 대중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잠재 고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함으로써 eVTOL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걸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전략이죠.
브랜드가 더 이상 연구실이나 경락고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친근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기술 시연으로 상용화 기대감을 막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관문이죠.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 획득, 이걸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인증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 why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쯤 받을 것인가? 이 when의 문제로 넘어갔다고 평가될 정도라고요. 형식 인증,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FAA 형식 인증. 이게 뭐냐면요. 항공기가 상업적으로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최종 관문 같은 거예요. 설계, 제조, 성능, 안전성 모든 면에서 FAA가 정한 아주 엄격한 기준을 다 충족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거든요. 최종 관문이군요. 네, 이 인증을 받는다는 건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사람 태우고 날 수 있다는 걸 국가가 공인해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용화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분석가들이 이제 언제의 문제라고 보는 건 조비가 인증 절차의 상당 부분을 이미 통과했거나 아니면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인까지 남은 과정이 시간 문제다, 이런 인식이 업계 안에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종 관문 통과가 시간 문제다? 와, 이미 그 이후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한강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자체 개발한 전용 급속 충전 네트워크 GX를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예약부터 운항 관리까지 다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엘리베이터 OS도 개발을 마쳤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여기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도요타와의 협력으로 양산 준비 다지고 전용 웹사이트까지 공개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블레이드 인수로 실제 운영 경험이랑 고객 네트워크까지 확보했죠. 게다가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일본, UAE, 한국 이미 4개국 이상에서 국제 실증 비행까지 완료했다니 와, 정말 빈틈없이 준비해온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분석과 표현처럼 조비는 이미 FAA 인증 이후의 세상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준비가 단순히 미국 내 운영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동시에 진출하려는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중동 지역, 그중에서도 두바이에서의 행보가 매우 구체적이에요. 네, 두바이 국제공항 DXB 안에 eVTOL 정용 이착륙 시설, 버티포트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조비 관계자가 현지 인터뷰에서 2025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 상용 운항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하죠. 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제한적인 노선, 제한적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항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안에서도 EIPP라고 신규 인프라 파트너십 프로그램 같은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틀을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규제도 같이 만들어가는군요. 으로 참여하면서 규제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일본 같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있고요. 분석가의 말처럼 상용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닌 구체적인 시간표 위에 올라있는 현실이라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FAA 인증을 비디오 게임의 최종 보스, 파이널 보스에 비유한 대목도 재밌었어요. 그 최종 보스 만나러 가기 전에 두바이 실증 운항 준비나 미국 내 EIP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아직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군용으로 개발 중인 모델 헤라의 존재, 이런 여러 중간 보스들을 차례차례 공략해 나가고 있다. 이런 비유였죠. 네, 그 비유가 흥미로운 점은요. 게임에서 최종 보스 깼다고 게임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퀘스트가. 네, 그런 것처럼 FAA 인증 획득이 조비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본격적인 상업운항, 글로벌 노선 확장, 그리고 eVTOL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죠. 여기서 분석가는 조비의 미래를 단순히 항공운송업의 혁신, 이걸 넘어서 항공 플러스 부동산 플러스 도시재생이 융합되는 훨씬 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항공, 부동산, 도시재생의 융합이요? 네, 하늘길이 일상적인 이동 경로가 되면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나 공간 활용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단순히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 하늘에 나는 기동수단이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분석가의 주장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EVTOL 혁명이 가져올 가장 심오하고 광범위한 변화일 수 있어요. 분석가는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은 단순한 교통혁명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고 단언합니다. 공간 인식의 변화? 네, 예를 들어서 EVTOL이 대중화되면 지금은 물리적 거리 때문에 출퇴근이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웠던 도심 외곽이나 교외 지역, 이런 곳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확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직장 때문에 복잡하고 비싼 도심에 묶여 살 필요 없이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여유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이게 훨씬 커지게 된다는 거죠. 공간이 더 이상 극복해야 할 거리나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연결과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게 단순히 교통 편의성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의 지형 변화, 직주 근접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의 재편, 나아가서는 수도권 집주 완화 같은 지역 균형 발전 문제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매일 1시간 이상 걸려서 출퇴근하는 그 거리가 EVTO를 이용해서 단 15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 예를 들어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런 선택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EVTOL이 가져올 변화의 잠재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움직였던 시기에는 약간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석가 역시 그 점을 솔직하게 회고하더라고요. 솔직히 올해 초만 해도 조비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들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아, 준비 기간이었군요. 네,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조비는 거의 매일같이 유인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누적 비행 거리는 이미 4만 마일, 그러니까 약 6만 4천 킬로미터를 훌쩍 넘어섰어요.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완전 전위 비행, 그러니까 수직 이륙해서 수평 비행하고 다시 수직 착륙하는 거, 이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와, 4만 마일. 네, 그 숨고르기처럼 보였던 시간이 실제로는 내실을 다지고 다음 단계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분석가는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순간이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년에서 1년 반, 그러니까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구체적인 이정표들, 마일스톤들은 뭐가 될까요? 분석가가 제시한 가까운 미래의 주요 전환점들을 좀 요약하면요. 우선 가장 빠른 건 2025년 1분기, 내년 초로 예상되는 두바이에서의 버티포트 가동,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시범운항 개시입니다. 두바이 시범운항이요? 네. 또 미국 내에서는 EIPP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적인 상업 운항 허가, 이게 중요한 진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군용 EVTOL 모델 헤라의 공식적인 공개, 이것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로 꼽힙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 최종 보스격인 FAA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 획득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FAA 인증이 딱 완료되면 드디어 유료 승객을 태우는 상업 운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조비 직원이나 그 가족, 주요 투자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점차 일반 대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대중까지요? 네, 분석가는 바로 이 시점, 즉 유료 승객 탑승이 현실화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될 본격적인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시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조비 에비에이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청사진만 그리는 회사가 아니라 이론적인 기술 개발 단계를 지나서 실제적인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네요. 제공해주신 자료의 분석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조비는 이미 경주 트랙의 마지막 코너를 돌았다. 지금은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는 중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이동 방식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다. 와,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장 내년에 두바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상공에서 펼쳐질 새로운 풍경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아마 충격과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것이다. 충격과 경이로움. 네. 단순히 이동 시간이 빨라진다는 그 편리성을 넘어서서요. 하늘길이 우리의 일상적인 이동 경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요? 우리가 도시를 인식하는 방식,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자유와 세상과의 연결성에 대한 감각까지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탐색해 본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일 것입니다.